네,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실질적으로 엑셀 실습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데이터입니다. x가 1, 2, 4, 5가 있을 때 각각 y 값이 0, 0, 1, 1이었어요. 그래서 점이 이렇게 찍혔어요. 이렇게 찍혔고, 이렇게 찍혔고, 그 다음에 점이 또 이렇게 찍혔고, 이렇게 찍혔습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로지스틱 회귀 분석, 로지스틱 펑션을 사용을 하겠다. S자 커브를 쓰겠다. S자 커브를 써서 비용 함수를 이러한 식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였죠. 그렇죠? 그래서 한번 구해봤더니 이 데이터에 대해서 구해봤더니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습니다. 됐나요? 예, 보겠습니다. 요게 뭐냐면은 요 함수가 바로 뭐다? 여기 나오죠. 그렇죠? W0 햇은 얼마? 쓸게요. W0 햇은 얼마? 마이너스 69.42고요. W1 햇은 23.14였어요.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다? 예, 마이너스 69.42 더하기 23.14의 x. 이렇게 생긴 함수입니다. 이렇게 생긴 함수예요. 예. 잘 보겠습니다. 가운데가 3이죠. 3이 얼마다? 여기가 0.5다. 예. 자, 보시더라도 좀 대칭이죠. 그렇죠? 점이 좀 대칭으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3이 중간인 것 같아요. 예. 그런 다음에 이런 S자 커브가 나옵니다. S자 커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가운데가 0.5. 중간이 0.5. 그러면 만약에 새로운 점이 여기에 찍혔다. 뭐 예를 들어서 3.7이라고 하자. 그러면 우리가 빨간색 선을 뭘로 사용한다? 예측의 도구로 사용한다 그랬죠? 빨간색 선 이거다. 여기네. 봤더니 얼마 뭐라고 해야 된다? x가 3.7이면 y 값은 뭐라고 예측한다? 1이라고 예측한다. 왜요? 0.5보다 크죠, 제가 지금. 그렇죠? 만약에 여기였다. 뭐 굉장히 3에 가깝지 뭐 3은 아닌 한 2.9라고 하자. 근데 계산을 해봤더니 대충 얼마죠? 여기에요. 0.5보다 작네요. 그러면은 x가 2.9면은 y 햇은 뭐 0.5보다 작으니까 0이라고 예측하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저랑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엑셀 데이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엑셀 실습 6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데이터가 이렇게 있고요. 제가 미리 여기 이제 W0 햇 마이너스 69.42, 그 다음에 W1 햇을 여기에다가 써놨어요. 그래서 요 파란색 직선이 아까 봤듯이 1 나누기 1 플러스 2의 마이너스에 다시 가로 열고 마이너스 69.42 더하기 23.14x라는 로지스틱 펑션 곡선입니다. 됐죠? 가운데가 아까 3이었고 여기가 얼마? 0.5였다. 예요. 그러면 x가 1.7이면 얼마인데 y가 뭐 해야 되는데 0이냐 1이냐. 여러분들 그림을 보더라도 그냥 잘 보겠습니다. 1.7이면 뭐예요? 1과 2 사이에 있겠죠? 그럼 대충 여기겠죠? 여러분들 보시더라도 뭐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여기를 1.7이면 0이라고 예측을 하겠죠? 예, 그거예요. 잘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아니면 도잖아요. 뭐 아니면 도니까 그 뭐 아니면 도를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볼게요. 어떻게 계산하냐? 이거는 이라고 치고요. 우리가 조건을 거는 거예요. 조건. 그러니까 조건을 쓸 때 엑셀에서 어떻게 쓰냐면은 제가 좀 확대를 할까요? 여러분들 조금만 더 확대를 할게요.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네, 보겠습니다. 여기가 뭐냐? 요거는 if를 쓰는 거예요. if. 만약에 뭐가 잘 보겠습니다. 1, 그러니까 우리가 그 fx식을 구해야 되는 거죠. 1 나누기 fx가 뭐예요? 1 플러스 2xp에 얼마? 마이너스에 가로 열고 요거 더하기 요거 곱하기 x죠, x. x가 지금 몇 번이에요? 예. 요거죠? 그렇죠? x가 1.7일 때. 1.7. 맞아요? 예. 이거죠. 요 값이 뭐 0.5보다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게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죠? 1을 반환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0을 반환하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이 S자 커브의 계산하는 방식이죠. 그렇죠? 예, 이겁니다. 예, 이거거든요. 엔터 치면 1.7일 때는 얼마? 0입니다. 0이라고 예측을 해야 돼요. 자, 보겠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C의 구네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이게 C의 구죠. 1.7이라고 쓰기보다는 그냥 뭐 C의 9라고 칠게요. C의 9. 1.7. 그러면 여러분들 그림을 보시더라도 잘 보시면 4.5면은요. 이게 4.5면요. 뭐라고 예측해야 돼요? 1이라고 예측이 돼야 되겠죠. 4.5다. 4.5는 1로 예측이 되죠. 3은요. 3은 중간이죠. 0.5일 거예요. 근데 3은 어떻게 될까요? 이 논리에 의하면 0.5보다 크니까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1이라고 했으니까 3이면은 1로 예측을 할 겁니다. 3이면 1로 예측을 합니다. 예, 3이면 1로. 2.9는요. 아까 2.9는 아까 뭐였죠? 0으로 예측이 되겠죠. 그렇죠? 예. 이게 바로 엑셀을 통해서 예측을 하는 겁니다. 7번째 엑셀 실습입니다. 엑셀 실습이 참 많네요. 예, 제가 만들었는데 아무튼 실습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다뤄보면서 하는 게 제일 빨리 학습이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실습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관측치가 1번부터 40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X값이 있고 그때 Y값이 있어요. 쭉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점이 이렇게 찍혀 있죠. 이렇게 찍혀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찍혀 있어요. 봤더니 이것도 0과 1로 이렇게 나눠지니까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하면 되겠구나 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 곡선이 바로 뭐다? 이겁니다. Y는 1 나누기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괄호 열고 15.87 빼기 3.06x가 바로 저 빨간색 곡선이다. 예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3.5다, 3이다. 3이면 당연히 뭘로 예측한다? 1로 예측을 하겠고 대충 뭐 5라고 볼까요? 5는요? 5는 얼마 어떻게 예측을 할까요? 5도 0.5보다 크니까 1로 예측을 하겠네요. 근데 7인 경우에는 여기죠? 여기네요. 그럼 뭘로 예측한다? 0으로 예측한다.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는 겁니다. 됐나요? 예. 그러면 그거를 마찬가지 엑셀을 통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이터가 지금 저렇게 있습니다. 엑셀 7 탭에 있는 시트에 있는 겁니다. 이게 데이터가 관측치가 이렇게 쭉 있습니다. 예, 그래서 1번부터 40번까지 쭉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X 변수, Y 변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그때 W0 hat 15.87, 그 다음에 W1 hat 마이너스 3.06 이게 나와 있어요. 이거를 구하는 게 엑셀을 이용해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이제 여러분들 혹시 파이썬의 이해를 듣는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파이썬의 이해를 들으면 저걸 구하기 굉장히 쉬운데요. 뭐 우리 수업에서는 파이썬을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그냥 미리 알려드린 거예요. W0 hat과 W1 hat을 알려드렸는데 여러분들 혹시 구할 수 있으면 실제로 직접 구해보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봤을 때 그림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 데이터에 대해서. 그러면은 뭐르냐면은 X가 4.5면은 Y가 뭘로 예측이 돼야 돼요? 4.5니까 대충 여기죠? 여긴가요? 1로 예측이 돼야 되겠네요. 4.5니까 1로 예측이 되나요? 예,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계산을 해야 되죠? 뭐 예측값을 구해야 돼요. 예측값 보겠습니다. 요거는 어떻게 1 나누기 1 플러스 2가 아까 봤듯이 EXP였어요. EXP, 익스포넨셜 마이너스에 뭐 가로 열고 다시 W0 hat 더하기 얼마? W1 hat 곱하기 4.5 요게 그냥 뭐예요? 예, 요게 바로 fx 값이에요. 예측 값이에요. 확률 값이에요. 예, 계산을 해보면 얼마? 0.89예요. 보겠습니다. 예, 요 4.5인데 이 4.5가 뭐예요? f의 6이네요. 이거 f의 6으로 바꿀까요? 4.5라고 하지 말고 f의 6으로 바꿀게요. 예. 보겠습니다. 그러면
fx가 0.5보다 컸죠. 0.5보다 크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1로 예측을 해야 되겠죠. 0.5보다 작으면은 0으로 예측해야 돼요. 잘 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if 뭐 요 값이 이 값이 뭐 0.5보다 크면 1로 예측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0으로 예측해라. 됐습니다. 그러니까 1로 예측을 합니다. 됐죠? 아까 봤듯이 여기 7이면요. 7이면은 굉장히 작죠. 아마 굉장히 작은 숫자가 나올 거예요. 7로 바꿔볼게요. 4.5가 아니라 7이다. 7이면 fx 값은 0.000038이고 그때 y는 뭐 0으로 예측을 한다. 됐나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을 엑셀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때까지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 대해서 W 값들을 추정을 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봤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난 그 6주차, 7주차에서 했었던 만약에 이 학습 모형이 얼마나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던 게 뭐냐면은 수정계수 값이었어요. R 제곱값이었는데요.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도 회귀 분석 모형이기 때문에 그 fx, y는 fx라는 학습 모형, 학습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뭐를 이용할 거냐면은 정오표라는 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confusion matrix라고 하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혼동 행렬이라고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잘 보겠습니다. 분류가 Y와 N 두 종류가 있다고 했을 때 학습 모형에서 구한 분류의 예측값과 데이터의 실제 값의 발생 빈도를 나열한 행렬이다. 잘 보겠습니다. 로지스틱 회귀 모형에서는 결정계수 R 제곱값이 의미가 없습니다. 왜? R 제곱값은 직선이나 평면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 데이터들이 붙어 있느냐 그거였잖아요. 근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요. 데이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곡선이었죠. 곡선. 이런 S자 커브였죠. 예, 그러니까 R제곱이 의미가 없어요. 이 R제곱, 이 직선에 얼마나 데이터가 붙어 있느냐는 의미가 없고요. 뭐예요? 저 S자 커브에 얼마나 잘 붙어 있느냐가 의미가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R제곱 값을 쓸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대신에 어떻게 하냐? 예측의 정확도라는 개념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accuracy의 개념이에요. accuracy. 근데 뭐 accuracy가 저기 달나라에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굉장히 간단한 개념이에요. 이거 보겠습니다. 실제 값이 y고 n이 있어요. 근데 예측 값도 y가 n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 여기 true positive. 뭐예요? 실제 값 y인데 실제 예측을 y라고 예측한 거. 몇 개? 이건 뭐 예를 10개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실제 값은 n인데 학습 모형으로 통해서 예측된 게 y다. 이게 몇 개다? 뭐 이것도 10개라고 칩시다. 그 다음에 실제 값은 y인데 n으로 예측한 거 5개다. 그 다음에 실제 값은 n인데 n으로 제대로 예측한 거는 10개다. 그럼 총 데이터는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현재 35개가 있는 거죠. 맞아요? 10, 15니까 35개가 있고 이 35개 중에서 제대로 예측한 거는요. 얘랑 얘죠. 맞아요? 그럼 35분의 20. 이게 바로 뭐다? 정확성이라는 개념이에요. accuracy의 개념이에요. accuracy. 됐나요? 네,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엑셀 실습을 통해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세요. 대신에 제가 그림은 미리 가져왔습니다. 잘 보세요. 예, 엑셀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꼭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보겠습니다. 아까 봤던 데이터예요. 총 1번부터 40개의 관측치가 있죠. 1번부터 40번의 관측치가 있는데 아까 봤듯이 데이터가 이렇게 찍혔고 이렇게 찍혔어요. 그래서 요거의 그 데이터가 이러한 S자 커브로 했고요. 대신에 그게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이렇게 했고 했다 이렇게 다 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확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총 몇 개가 있어요? 정확도는 총 몇 개가 있나요? 40개가 있죠. 4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대로 예측한 거 잘 보겠습니다. 실제 값은 1이죠. 근데 예측 값도 1이에요. 왜? 1이었기 때문에 1이죠. 잘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0.4288이었죠. 0.5보다 작았죠. 그러니까 0으로 예측한 거예요. 그런데 얘는 실제값이 1인데 1로 제대로 예측했지만 얘는 실제값이 1인데 얘는 0으로 잘못 예측한 거죠. 이런 걸 골라내는 거예요. 1인데 0으로 예측했구나. 얘는 0인데 1로 예측했구나. 얘는 1인데 0으로 예측을 했구나. 다 구할 수 있죠. 총 몇 개였다고요? 총 40개 중에서 제대로 예측한 거는요. 40개에서 뭐를 빼줬다? 4개를 빼줘야 되죠. 하나, 둘, 셋, 4개. 4개를 빼줬다. 얼마? 40분의 36 얼마? 정확도는 90%입니다. 90%.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학습 모델은 정확성, 미래를 예측하는데 정확도가 얼마? 90%입니다. 90%. 굉장히 준수하죠. 90% 정도의 예측의 정확성을 가지고 있는 학습 모델. 굉장히 좋은 겁니다. 90점, 100점 만점에 90점이란 얘기죠. 우리 R제곱 얘기했죠. 만약에 R제곱 값이 0.7이다. 무슨 얘기라고요? 100점 만점에 70점이라고 얘기했죠. 마찬가지예요. 얘도 어큐러시가 90%가 나온다. 100점 만점에 90점이다.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그래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도 예측으로서 분류 문제를 하는데, 분류 예측을 하는 데서 굉장히 탁월한 성능을 가진다입니다. 네. 보겠습니다. 오늘 했던 그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 모형은 무슨 문제다? 범주 예측, 즉 Y라는 출력 변수가 캐테고리컬 데이터다, 범주형 데이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범주 예측을 할 거고, 범주 예측은 곧 뭐다? 분류 문제다. 분류 문제. 분류 문제고, 그렇기 때문에 산점도를 그리면은 우리가 예상했던 거와 달리, 이거 단순 선형 회귀 분석과 달리 어떤 Y의 특정점에만 찍히기 때문에 이 직선으로 피팅을 한다는 게 좀 의미가 없다. 대신에 S자 커브인 로지스틱 함수를 이용해서 요 점들의 경향을 이렇게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를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를 통해서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학습 모형을 우리가 한번 구해봤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W0 hat, W1 hat, 즉 파라메타의 추정치 값들을 미리 준 상태에서 그러면은 X 값이 무슨 값일 때 범주를 예측하시오, 분류를 하시오라고 제가 문제를 드렸고요. 그 엑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와 같이 한번 예측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의해 9주차 로지스틱 회귀 분석 학습 모형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회귀 분석 학습 모형은 이제 6주차에서부터 9주차까지고요. 이제 다음 주 10주차에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KNN이라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수치 예측과 범주 예측, 분류 문제를 수행하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 학습 많이 하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